자, 첫 번째 이제 경기 뉴캐슬 대 맨시티. 자, 일단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결장자인 좀 칼럼 윌슨, 그리고 좀 도트만, 그리고 지금 마일리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삭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인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덕배, 로드리, 그리고 이제 아케까지 지금 결장 중입니다. 자, 특히 이제 최근 좀 로드리가 큰 부상을 좀 당하면서 아리아 하트 수아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천표 부탁드려요. 어카이. 수아님 3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그러면 바로 이제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3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수아님. 자, 그러면서 확실히 지금 이제 로드리까지 큰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전력 손실이 이제 더 커진 그런 좀 맨시티고, 그리고 권승입니다, 수아님. 네,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원에서의 좀 전력도 지금 많이 약해진 그런 좀 맨시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빈6865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그리고 6865님 1개월 구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이제 뉴캐슬이 이제 이번 시즌 뭐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풀럼 상대로 원정에서 좀 3대1 패배를 당하면서 그런 연승 흐름이 이제 끊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풀럼 상대로는 상성에서 많이 강했던 그런 뉴캐슬이었지만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수비가 좀 무너지면서 결국 풀럼 상대로 좀 맥없이 좀 패배를 했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좀 끊긴 거주 뉴캐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맨시티가 좀 주중에 좀 컵 경기를 치르긴 했지만 그 경기에서는 이제 1.5군 정도의 라인업을 기용하며 이제 주전들 관리를 좀 잘 해줬기 때문에 좀 체력적인 이슈는 비교적 좀 적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뭐 덕배랑 로드리가 빠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뎁스가 좀 두꺼운 그런 지금 맨시티다 보니까 더더욱 좀 주전들 관리가 좀 쉬운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경기에서 뭐 체력적인 약간 이슈는 뭐 크게 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로드리까지 결장을 하면서 중원이 많이 약해진 좀 맨시티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좀 퍼포먼스를 보이기는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좀 맨시티의 경기력이 이전보다는 좀 떨어질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 좀 전해드려 봅니다. 네. 자, 그래도 이제 좀 다행인 점은 이제 이번 시즌 이제 긴도안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중원 상황이 그렇게까지 지금 최악은 아니라고 좀 보고, 그리고 핵심 코어들이 지금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좀 전체적인 전력은 이제 맨시티가 많이 이제 세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약간 좀 체급차를 앞세워 뉴캐슬 상대로 이제 좀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뭐 최근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이제 맨시티가 컵 경기에서 로테이션 위주로 돌린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뉴캐슬 상대로 전부 이겼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적인 부분까지 이제 좀 염두를 한다면 그래도 이거는 좀 맨시티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이제 좀 로드리까지 이제 빠진 그런 좀 맨시티가 좀 불안 요소가 있긴 해요. 네, 냉정하게 말해서. 다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체급차를 앞세워서 뭐 그래도 맨시티가 조금 더 뭐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맨시티 승 보도록 할게요. 맨시티 승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이거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 승에 3.5 기준 언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헤타페 대 알라베스 경기. 자, 일단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1명 결장. 자, 이렇게 한번 이제 결장자에 대해서 좀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일단 양팀 다 직전 경기에서 각각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패배했지만 이제 헤타페와 달리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2골이나 넣으며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뭐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테오 슈테켄을 좀 비롯해 이제 후방에서의 결장자가 많은 그런 좀 바르셀로나 상대로 좀 그렇다 할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했고 좀 대부분을 수비에 좀 힘을 쓰면서 굉장히 좀 플레이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좀 알라베스와 달리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무기력하게 좀 패배를 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양 팀이 지금 강팀들을 좀 상대했을 때 그런 경기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로서는 지금 알라베스의 경기력이 더 좋고, 그리고 전반적인 좀 빌드업이나 공격을 풀어가는 능력 또한 이제 헤타페에 비해서 더 낮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헤타페 상대로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현재 좀 양 팀의 그런 좀 공격적인 부분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좀 다소 좀 차이가 나는 편이다 보니까 알라베스의 그런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도 좀 전달이 들어봐요. 그리고 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뭐 5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이제 좀 기록하면서 지금 공격 흐름이 좀 굉장히 좀 좋은 편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정이라 해도 이제 알라베스가 좀 공격을 주도하는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고, 그리고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수비의 힘을 더 좀 쓸 가능성이 있는 경기지 않나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현 상황에서 헤타페와 알라베스를 좀 비교했을 때 뭐 알라베스가 뭐 원정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크게 이제 밀릴 부분이 없다 보니 저는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알라베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제 알라베스 프랜스 쪽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고, 어느 반은 배당이 너무 낮긴 한데 솔직히 지금 현재 헤타페 그런 좀 경기 스타일을 봤을 때 오바를 좀 보기는 많이 좀 어려운 경기다 보니까 배당이 낮더라도 그래도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알라베스 프랜승에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부르크 대 장크트 파울리. 자,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레고리치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의 멀릴로이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칼프 그리고 갈라보 그리고 와그너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있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 들어봅니다. 자, 일단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이제 이번 시즌 뭐 리그에서 미넨한테 진 거를 좀 제외하면은 좀 전부 다 이겼을 정도로 초반 페이스가 좋고, 그리고 특히 직전 경기에서 하이덴하임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이제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좀 확실히 좀 하이덴하임도 뭐 초반 흐름이 좀 나쁘지 않고, 그리고 홈에서는 나름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런 좀 하이덴하임 상대로 그것도 원정에서 좀 대승을 거둔 거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좀 전력 대비했을 때 경기력이 좋은 그런 좀 프라이부르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홈에서 뭐 라이프치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만들었지만, 이번 시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경기력이 지금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공수 밸런스가 좀 무너지는 모습을 좀 종종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불안 요소가 굉장히 많은 그런 장크트 파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승격 동계팀인 그런 홀슈타인과 더불어 이제 경기력이 좋지 못한 그런 좀 장크트 파울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스커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50. 아스커님 33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50이라고 이제 적어주신 거 보면은 일단 뭐 조합이랑 추천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스커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추가로 33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총 66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스커님.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네, 건승입니다. 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뭐 프라이부르크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좀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프라이브루크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좀 중앙을 좀 기점으로 좀 다양한 좀 공격 루트를 좀 만들며 지금 좀 전개를 잘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이런 점을 잘 활용해 좀 장크트 파울리의 좀 수비를 그래도 좀 더 순조롭게 공략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전반적으로 이제 프라이브루크가 좀 중원을 장악하면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그런 좀 경기고, 그리고 최근 좀 공격 루트도 좀 다양하게 좀 이용하고 있는 그런 좀 프라이브루크이기 때문에 공격에서도 좀 순조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 들어봤네요. 그래서 뭐 요 경기는 뭐 그렇게 뭐 코멘트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최근 좀 흐름, 뭐 경기력, 그리고 이제 좀 밸런스적인 부분 등 전부 지금 프라이브루크가 우세하기 때문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홈팀인 프라이브루크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프라이브루크 승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언어반은 약간 좀 장크트 파울리의 그런 좀 득점력에 따라서 좀 갈릴 수 있다고 보는데, 글쎄요, 좀 솔직히 원정에서의 장크트 파울리의 좀 득점력을 좀 기대치가 낮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거는 배당 대비했을 때 언더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이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브루크 승에 2.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스날 대 레스터 시티. 일단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데고르, 그리고 이제 트로사이드, 그리고 진첸코 등이 지금 결장. 그리고 이제 뭐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시즌 뭐 부상 때문에 출전을 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핵심 포워드인 다카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 들어봤네요. 자, 일단 두 팀 다 주중에 이제 컵 경기를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주중 이제 컵 경기에서 이제 뭐 선발 라인업을 1.5군 정도로 구성했고, 그리고 이제 후반 60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주전들을 좀 교체해주면서 나름대로 좀 관리를 잘 해줬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뭐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싹 다 로테이션 위주로 돌리면서 주전들을 확실하게 좀 관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뭐 양 팀 다 잘 좀 관리를 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뭐 확실하게 좀 관리한 팀은 좀 레스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물론 뭐 이제 레스터가 주전들 관리를 좀 더 잘해줬고, 그리고 하루 더 쉬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어느 정도 이점은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근데 그런 점을 좀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아스날 상대로 밀릴 정도로 체급차가 많이 나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레스터의 좀 수비가 많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홈 아스날의 공세를 막기는 좀 많이 버거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좀 체급차와 좀 더불어 지금 레스터의 그런 좀 불안정한 수비 밸런스를 좀 고려하면은 굉장히 좀 아스날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지금 뭐 레스터가 다른 거보다 좀 측면 수비가 좀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사카를 좀 제어하기는 많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측면에서 이제 아스날이 좀 득점 기회를 어느 정도 좀 창출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지 않나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아스날이 지금 웨데고르가 부상으로 이제 결장 중인 거는 타격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도 지금 여전히 뭐 메이킹 능력이나 클러드 5127님 구독 2개월 감사합니다. 5127님 2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네. 물론 이제 웨데고르의 그런 좀 부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여전히 지금 메이킹 능력이나 뭐 전개면에서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수비가 좀 헐거운 레스터 상대로 좀 잘 공략을 할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면은 그래도 뭐 무난히 좀 아스날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드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뭐 최근에 아스날이 이제 뭐 웨데고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정에서 이제 맨시티 상대로 이제 2골을 좀 넣은 좀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번에도 약간 좀 홈에서 공격이 좀 살면서 무난히 이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좀 말이 길었는데 뭐 이런 점 다 참고해서 그래도 뭐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아스날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 승 보는 경기. 그리고 1엔드 기준은 마인스까지 보도록 하고, 3.5 기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뭐 굳이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아스날 승, 마인승이 3.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대 이제 풀럼. 자, 일단 뭐 노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쌍가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깁스화이트가 이제 부상으로 인해 결장 중이고, 그리고 좀 다닐로 또한 지금 결장 중 상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주축 선수들 좀 다수가 결장 중인 그런 노팅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두 팀을 좀 비교했을 때 노팅엄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더 큰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현재 지금 양 팀 다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초반부터 좀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안필드에서 뭐 리버풀을 잡으며 좀 놀라운 결과를 좀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풀럼도 매번 좀 졌을 정도로 천적이었던 뉴캐슬 상대로 이제 홈에서 2점차 승리를 거두며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죠. 그만큼 확실히 좀 모멘텀이 오른 그런 좀 양 팀의 그런 좀 맞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좀 기동성이 좋고, 그리고 공격 템포가 좀 빠르다 보니까 공격으로 좀 전환될 때 스피디하게 좀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지금 득점 기회를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 경기는 좀 역습으로 인한 좀 전개가 좀 많을 수 있다 보니까 확실히 양 팀 다 좀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더 그려지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뭐 역습으로 인한 좀 득점 기회가 창출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뭐 역습도 역습이긴 하지만 최근 좀 측면 전개가 좀 좋기 때문에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한 노팅엄 상대로 좀 측면을 기점으로 종종 좀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할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양 팀 다 좀 각자의 그런 좀 공격 패턴을 좀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물론 뭐 지금 노팅엄이 모멘텀을 좀 고점을 찍고 있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제 깁스 화이트까지 이제 결장을 하면서 좀 주축 선수들의 그런 좀 전력 누수는 어느 정도 좀 타격이 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풀라인업인 지금 풀럼에 비해서는 다소 좀 전력면에서 좀 열세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뭐 노팅엄뿐만 아니라 이제 풀럼 또한 모멘텀 및 이제 좀 경기력이 무리 올랐고,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나름 풀럼이 우위에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뭐 원정이라 해도 그래도 풀럼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노팅엄이 지금 잘 나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풀럼보다는 좀 살짝 좀 아래라는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뭐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역배 받은 풀럼 사이드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바는 영어로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바. 그래서 풀럼 프랜승에 2.5 기준 오바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첼시 대 브라이튼. 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이제 밀러 정도가 좀 결장 중. 그리고 추가로 지금 주앙 페드로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이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좀 결장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좀 전달해 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컵 경기 포함 좀 3연승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더더욱 지금 경기력이 무리 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뭐 아무래도 좀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중원이 워낙 지금 막강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중원을 좀 장악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런 이점을 통해 이제 경기를 좀 주도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 편이죠. 확실히 뭐 이제 첼시가 시즌 뭐 극초반에는 살짝 좀 아쉬운 모습 보였는데, 그래도 예상대로 이제 빠르게 이제 경기력이 좀 끌어올리며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좀 페이스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3경기 연속 좀 무승부를 좀 거두는 중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입스위치와 노팅엄 상대로 이제 홈에서 비기며 좀 기대 이하의 그런 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최근 뭐 브라이튼의 그런 좀 경기를 봤을 때, 일단 뭐 점유율은 뭐 거의 이제 뭐 70% 넘게 가져갈 정도로 압도적인 그런 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제 뭐 마무리 능력이 좀 좋지 못하거나, 그리고 최근에는 좀 역습에 대한 좀 대처가 잘 안 되면서 이제 좀 실점을 하는 등 경기 내용적으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약간 좀 점유율은 좀 높게 가져가지만 그런 좀 점유율을, 그런 높은 그런 점유율을 잘 좀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좀 대려 좀 당하는 경우도 좀 많다 보니까 좀처럼 지금 뭐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최근에 좀 브라이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 좀 간략하게나 좀 봤을 때,
그래도 좀 양팀 다 좀 볼 점유를 좀 기반으로 좀 플레이하기 때문에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중원 싸움이 좀 굉장히 좀 치열할 것으로 봐요. 왜냐면은 뭐 이제 두 팀 다 좀 중원 장악을 토대로 이제 좀 경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초반에는 굉장히 좀 중원 싸움이 더더욱 좀 치열할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도 지금 뭐 중원에서의 전력이나 장악력은 이제 첼시가 더 좋다 보니까 그래도 뭐 첼시가 좀 더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수비 전환이 느려 좀 역습에 취약한 그런 좀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역습 전개가 좋은 좀 첼시 상대로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제 첼시가 좀 더 뭐 유리한 부분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공격뿐만 아니라 이제 좀 수비 밸런스 또한 이제 첼시가 더 나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뭐 공수 방면에서 첼시가 더 좀 우세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뭐 현재 지금 흐름, 경기력 모두 첼시가 더 나은데 이어 이제 상대 전적에서도 이제 첼시가 브라이튼 상대로 4연승 중일 정도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적인 면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확실히 좀 최근 페이스가 좋은 좀 첼시 사이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네,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첼시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첼시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이 경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6.5 기준 오버. 아무튼 네, 이렇게 좀 가져가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넨 대 레버쿠젠. 이번 뭐 분데스리가의 좀 메인 이벤트라고 볼 수 있죠. 자, 일단 뭐 미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에서 사샤 보이 정도가 결장 중. 그리고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뭐 미넨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뭐 브레멘 상대로도 원정에서 5대0 대승을 거두며 지금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였고, 그리고 현재 리그 챔스 통틀어 전승 중으로 분위기가 지금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뭐 3경기 연속 좀 5골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득점력도 지금 최고점에 있는 현재 지금 미넨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원정팀 뭐 레버쿠젠 역시 지금 라이프치 상대로 진 거를 좀 제외하면은 전승 중으로 좀 분위기가 좋고, 그리고 지금 미넨과 더불어 계속해서 좀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 지금 양 팀 다 득점력이 물이 오른 상태다. 약간 이런 좀 공격 흐름이 좋은 두 팀의 맞대결이라고 좀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그래도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팀 다 지금 뭐 침투, 이제 뭐 컵백 등 그런 좀 다양한 공격 패턴과 더불어 확실히 좀 연계 플레이가 지금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좀 이런 상대 팀들의 그런 좀 파이널 서드에서의 그런 좀 위협적인 장면을 종종 좀 만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난타전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도 뭐 최근 좀 활용 면에서는 뭐 미넨이 더 좋은 편이고, 그리고 공수 밸런스 또한 더 좀 낮다고는 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뭐 유리한 고지를 점할 팀은 미넨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간략하게나마 좀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물론 이제 미넨이 좀 더 유리한 매치업인 건 맞긴 하지만 지금 뭐 레버쿠젠의 그런 경기력 역시 워낙 좋고, 그리고 공격에서의 포텐성도 좀 크다 보니까 좀 미넨 상대로 좀 충분히 이변을 좀 만들 수 있다고 봐요. 네. 또 게다가 이제 뭐 최근 좀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3경기 기준 2승 1무로 레버쿠젠이 이제 많이 우세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런 약간 좀 레버쿠젠 상대로 그런 좀 미넨의 1.56대 그런 승 배당은 개인적으로 좀 배당 대비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는 있지 않나, 메리트는 좀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요거는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배당 대비 좀 미넨 승보다는 그래도 레버쿠젠 프랜승 쪽을 보는 게 조금 더 뭐 메리트 있는 그런 좀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렸을 때 그래도 요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뭐 레버쿠젠 프랜승 배당 대비 했을 때 보거나,
안 그러면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어느 바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3.5 기준 오버. 그래서 레버쿠젠 프렌승에 3.5 기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노아 대 이제 유벤투스. 자, 일단 뭐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2명 결정. 자,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윙어인 좀 외야가 좀 결장 중입니다. 무시 외야가 결장 중.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좀 전달을 드려봤고, 자, 일단 제노아가 지금 뭐 주중에 컵 경기를 치렀는데 그 경기에서 거의 좀 풀라인업을 들고 나오면서 주전들을 좀 대거 기용했어요. 네. 그리고 홈에서 좀 삼프도리아와 경기를 치렀지만 이제 승부차기 끝에 좀 지고만 좀 제노아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컵 경기 뭐 결과와는 좀 상관없이 좀 주중에 이제 뭐 풀라인업을 좀 쓴 거는 제노아 입장에서 이번 경기에서는 다소 좀 타격이 좀 클 수 있는 그런 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챔스와 리그를 좀 병행하고 있지만 이제 이번 주에는 챔스 경기가 없었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 가량 쉬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중에 이제 풀라인업으로 컵 경기를 뛴 그런 좀 제노아보다는 이제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유벤투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상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뭐 요 경기도 좀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일단 뭐 원정이라 해도 유벤투스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좀 천천히 좀 볼을 돌리며 틈틈이 좀 제노아의 수비를 좀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이제 템포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느린 편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경기 템포 역시 좀 느리게 좀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제노아가 좀 제공권이 좋고, 그리고 특히 이제 코너킥 같은 그런 세트피스 공격이 이제 좋은 편에 좀 속하지만 지금 세트피스 수비가 뭐 세리에 내에서 가장 좀 좋은 그런 좀 유벤투스 상대로는 제노아가 좀 세트피스에서 재미를 좀 크게 못 볼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아무래도 이제 유벤투스가 좀 세트피스에 대한 그 수비 대처가 워낙 좀 좋다 보니까 이런 좀 세트피스 공격에 강점이 있는 제노아가 좀 생각보다 좀 힘을 못 쓸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번 경기에서의 그런 좀 제노아의 공격은 좀 더 단조로워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그리고 이제 뭐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수비 밸런스가 좋은 팀들 상대로는 생각 이상으로 공격이 안 풀리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해야 할 때는 약간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좀 떨어지지 않나 좀 생각을 해요. 네. 게다가 이제 좀 추측 그런 공격수들의 그 결장까지 좀 더불어다 보니까 네, 약간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들과 좀 더불어 아까 좀 말씀드린 그런 좀 주중에 이제 제노아가 이제 컵 경기에서 풀라인업을 이제 썼다 보니까 체력이나 좀 컨디션적으로도 이제 좀 열세인 전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뭐 유벤투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유벤투스 사이드 쪽으로 네,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벤투스 승부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이거는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할게요. 2.5줄 언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이제 뭐 몇 개 더 살펴보면, 자, 일단 이제 소시에다드 대 이제 발렌시아. 네. 자, 일단 소시에다드가 주중 이제 챔스 경기를 좀 치르러 이제 좀 니스 원정을 이제 좀 갔다 왔기 때문에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도 많이 열세일 수 있고, 그리고 여전히 뭐 소시에다드의 그런 좀 경기력이나 모멘텀이 많이 안 좋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요거는 저는 네, 본다고 하면 발렌시아 사이드 쪽 보도할게요. 발렌시아 프렌스 네, 이런 점들 보였을 때.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한번 무승부 도전.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렌시아 프렌스는 무승부 언더로 접근하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오사수나 대 바르셀로나. 네. 자, 여기는 그래도 네, 승패 본다고 하면 바르셀로나 승부는 경기. 대신에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르아브르 대 릴. 자, 이것도 지금 원정 릴 성적이 너무 이제 안 좋을 뿐더러 지금 뭐 그것도 이제
뭐 승배당이 좀 높은 것도 아니고 뭐 1.6대 그런 원정 릴은 가져갈 좀 메리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배당 생각했을 때는 뭐 르아브를 좀 프랜스 쪽으로 보거나 안 그러면 뭐 언더와는 뭐 언더 보는 경기 이 정도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뢰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이제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